예, 터널 공사 현장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는 주기장에 정비를 하면서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 엔진 오일이 바닥에 흘러가지고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그 엔진 오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올리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일요일 날 쉬는데 뭐 저도 장비 좀 정비할 게 있어서 장비한테 갔는데요. 아니 같이 작업하는 그 백호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쉬는 날 엔진 오일 교체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가 혹은 제가 유심히 따라가 보니까 저 폐기물 모아놓은데 쓰레기 모아놓은데 이렇게 하더만 거기 가서 바닥에다가 천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좀 흘리면은 바가지로 쓱쓱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난리 난답니다. 뭐 벌금에다가 잘못하면 뭐 퇴출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도로공사 현장에서 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콘크리트 기계 타설, 뭐 다이크 장비, 또 파워카바 뭐 그래요. 근데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장비의 명칭은 콘크리트 피니셔라고 합니다. 우리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를 포설한다고 해서 아스팔트 피니셔, 이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피니셔. 그 중에서 이제 본선 포장 또 다이크하고 나눠지는데요. 이제 본선 포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터널을 포장을 하는 것이 본선 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장비는 다이크 장비, 그러니까 L형 축구 또는 교량 난간 방호벽 중앙 분리대 이런 걸 타설한다고 해서 다이크라고 그래요. 이 다이크 같은 경우는 왜 다이크냐? 우리 성토부 L형 축구, V형 축구, U형 축구 뭐 이런 것이요. 도로가 유실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다이크입니다. 다이크. 그래서 이 다이크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장비가 뭐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터널 공동구 이 기초, 이 공동구 기초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 공동구 자리, 이 부분이 공동구 자리인데 여기에 전선 또는 뭐 통신 또 설비 이렇게 막 이것저것 들어간다고 공동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초 타설이 끝났고 저쪽 주행선은 주행선 타설 중에 있습니다. 예, 주행선 2단 라이닝 리드 벽체 어때요? 잘 나왔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데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리드 헌치거든요. 이 리드 헌치가 좀 이렇게 안쪽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기 라이닝 팀들이 타설 하고 있는데 라이닝이 여기에 세팅돼 가지고 여기에 좀 개입이 생기더라고. 가지고 타설이 여기까지 이루어져요. 여기에 딱 그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조금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게 좀 세웠다고 그래요. 2cm인가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cm는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L1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V형 축구라든지 뭐 연속 배수 시설 같은 경우도 이 좀 타설하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작을 할 때 좀 세워서 제작을 하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균열도 갔어요. 이게 균열이 간다라는 것은 뭐 타설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습성이 뒤에 누수되고요. 이게 막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짐이 좀 덜 되겠죠. 그리고 좀 높고 그래서 이렇게 균열이 간다. 그래서 균열이라든지 우리가 타설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타설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를 한 10cm 낮췄으면 좋겠어요. 10cm 낮추면은 뭐 타설을 하는데 난이도가 좀 훨씬 낮아서 타설을 하는데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 라이닝 팀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라이닝 팀도 상관없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소화전짜리예요. 소화전짜리인데 나중에 라이닝 타설하고 소화전 이제 폼을 여기다 대고 하니까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그러면 좀 라이닝 폼을 좀 더 내려서 여기도 딱 겹치게 완전하게 또 뭐 한 5cm라도 이렇게 겹치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cm를 낮추면은 또 라이닝 폼을 덧대 내리면 훨씬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이닝 팀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본인들은 상관이 없다. 라이닝 폼만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하면 된다고 그래요. 뭐 잘 나왔습니다. 이게 높이가요. 여기까지는 1m고 여기까지는 1m 30. 상당히 높습니다. 현장에서도 뭐 이게 조금 좀 부담스럽죠. 타설을 하는 사람들도.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스타트 지점인데요. 오늘 여기 스타트를 한 겁니다. 스타트 아주 출발 잘했어요. 다른 경우는 막 이렇게 배불러 가지고 깎고 뭐 또 문대고 비비고 그러는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몰두로 한번 가볼게요. 주행선 같은 경우는 트랙이 기초에 올라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센서 라인을 매지 않고 기초 앞선에다가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센서를 그 기초에다가 설치를 하려면은 이 기초가 타설이 잘 돼야겠죠. 높이라든지 선형 아주 일정하게 돼야 센서를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저걸 스키를 태운다고 그러죠. 정말 이렇게 기초를 타설을 잘해야 스키를 태우든가 썰매를 태우든가 그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몰드 우리가 2단 터널 공동구 격제 타설 할 적에는 여기를 꼭 쪼아줘야 됩니다. 몰드 주차판 이 빔을 꼭 쪼아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실린더라고 하는데 실린더는 이 안에서 이 빔을 넣었다 뺐다 해줄 수 있는 것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빔입니다. 빔 이걸 꽉 쪼아줘야 나중에 우리가 타설할 때 바이브리다 액션에 의해 가지고 콘크리트가 벽에 차면서 몰드를 밀어내는 경우가 밀어냅니다. 나중에 보면 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 쪼아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요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쭉 기역자를 꺾어가지고 살을 많이 붙였어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몰드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계단입니다. 계단이 받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조금 용접을 잘 하셔야 돼. 되게 보면은 그냥 볼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이게 올라가다 힘 꽉 줘가지고 떨어져 툭 쳐박아 버리면은 여기에 턱조각이 부딪혀서 턱조각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이만큼 더 냈어요. 한 15cm를 더 벌렸어요. 그렇지 않은 여기가 좀 좁다 보니까 몰드가 이 벽에 대 있는 게 아니라 이 콘베어가 닿더라고요. 콘베어가 닿아가지고 방수도 찢어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현장에서 여기 15cm를 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20cm를 벌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물어보더라고. 얼마를 벌렸습니까? 뭐 이렇게 좀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수직으로 봤을 때 20cm를 벌리니까 뭐 타설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너무 벌리면은 여기에서 콘크리트가 안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딱 제가 보니까 수직으로 봤을 때 20cm를 벌리니까 좋더라.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뿌려놨어요. 이제 물론 이게 기초에 맞게 버림 기초 뒤체험을 뭐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뒤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웠어요. 뒤체험을 안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은 이렇게 채우지 않고 탓을 하거든요. 이렇게 채우려면은 백호,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이렇게 바가지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돌리려면은 핀도 빼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퓨전 링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가지가 자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뭐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고 이제 미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꼭 채우고 탓을 합니다. 이렇게 채워서 탓을 하면은 밥도 잘 차고요, 균열도 좀 덜 가고요. 그렇습니다. 잘 나오고. 자,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채우고 할 거라고 보고요. 자, 제가 이렇게 몰드 이 부분을 벌렸는데, 안 벌리고 탓을 하게 되면은 이 컨베어가 여기에 닿아가지고 방수지 찢어먹고 뭐 그렇습니다.
막 겨우겨우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컨베어 모터입니다. 컨베어 모터가 이게 벽에 다 잘못하면 이게 뽀사지면은 작업을 못합니다. 방투지 찢어지고 뭐 이런 것도 고수하고 그러지만은, 물론 얘도 뭐 뽀사지면은 뭐 고치면 되지만은 작업이 중단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슬아슬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드를 벌렸습니다. 저거 컨베어 부러지거나 그러면요, 장비 기사 개쪽 당합니다. 개쪽 당. 뭐 또 말빨 센 장비 기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굴을 뭐 터널을 잘못 뚫어서 그렇네. 어떤 또 말빨 센 사람은 또 주댕이 까죠. 근데 대부분이 뭐 그럴 망정 사람들은 기사를 욕합니다. 기사 새끼, 바보 새끼, 천치 쪼다 뭐 그러죠. 우리 한국 정서는 또 욕이 들어가야 또 대화가 되지 않아요?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기사새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오퍼 기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놓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되면은 애고 어른이고 이놈이고 전년이고 전부 다 기사를 뭐라고 그러죠. 지들은 뭐 하나도 할 줄도 모르면서. 자, 이게 이제 이 장비가 저 위에 보면은 빌트겐 SP500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 빌트겐은 독일 기업이고요. 독일 빌트겐 기업에서 이 장비 SP500을 만든 겁니다. SP500, SP250, 500, 850, 1200, 1600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이 장비는 SP500이에요. SP500은 아까 제가 이제 본선 포장 장비 뭐 얘기를 잠깐 했는데 500부터 본선 포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500은 이제 다이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0 이상, 850, 1200, 1600은 본선 포장을 하는 거죠. 이 장비도 1차선 램프 구간을 탓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저 SP가 뭐냐? 이 장비를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휘인차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슬리폰 페이버라고 그럽니다. 슬리폰 페이버. 그래서 아마 SP라는 게 슬리폰 페이버를 줄여서 SP500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SP250, SP500, SP850, 1200, 1600. 자, 우리가 보통 이 장비를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굴삭기, 굴찾기.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굴찾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또 다른 뭐 관리자들도 아셔야 돼요. 굴찾기, 정확한 명칭 굴찾기. 근데 현장에서는 백호라고 그러죠. 이 백호는 미국에서 백호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뭐 보통 포크레인 뭐 그러는데, 포크레인은 제조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굴찾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SG 서광개발중기 010-8574-8168. 제가 이제 여기 천안에서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 장비 운전하시는 분이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휘전 링크가 있어가지고 작업도 뭐 우리 기계 탓을 할 때는 좀 휘전 링크가 있어야 좀 정비하고 흘리지 않고 하는데, 아주 작업을 아주 잘해요. 성격도 꼼꼼하고. 혹시 천안 부근에서 공사하시면은 좀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소개도 좀 해주세요. 자, 드디어 장비로 올라왔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없이 교체한다더니 뭐 그냥 어머니 소리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지금 보고 싶은데 애간장에 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비에 이렇게 엔진룸에 왔는데요. 지금 다른 타 업체에서 우리 회사 1호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발판을 만들었더라고요. 발판을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한 30cm로 해가지고 쭉 이게 아주 안전하게 뭐 정비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벤치마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 나면은 여기다 발판을 대서 안전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오는데 시간이 나질 않아요. 바쁩니다. 자,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요거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경사가 져가지고 엔진룸 문이 그냥 뒤로 딱 제껴졌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엔진룸이 와가지고 수리하는데 엉덩이를 툭툭 치죠. 그래서 얘가 꼼짝 마라, 너 이리 오지 마라. 여기 얘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여기가 딱 닿는 겁니다. 이게 딱 닿아가지고 이게 문이 고정이 되는 거죠. 이거 있어도 사용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좀 사용을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엔진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독일 도이츠 회사에서 개발한 도이츠 엔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 뭐 좀 내용이 좀 지저분한데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요거 지금 잘 보이질 않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일 쿨러라는 겁니다. 엔진 오일을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말씀 왜 드리려고 하냐면은 정비를 하는 과정 또는 이런 필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뾰족한 망치나 또는 드라이버로 잘못하면 구멍이 뽕 납니다. 이거 아무 힘 없어요. 그냥 구멍이 뽕 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구멍이 뽕 났다 그러면은 뭐 우영산업, 도이치 엔진은 우영산업에서 취급하죠. 영등포 우영산업에서 뭐 구매하면 되지. 그 재고가 있으면 몰라도 재고가 있지 않아요. 거기도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지 미리 준비를 안 해놓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게 빵꾸가 뽕 났다 그러면은 라제에다 전문 수리점을 가세요. 일반 뭐 용접하고 뭐 그런 데 가면은 이게 알루미늄인데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더라고. 이게 용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미 경험을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 이게 엔진 오일 게이지입니다. 엔진 오일 게이지. 이게 이제 작업하다가 정비 수리하다가 이게 부러진 거예요. 이게 부러진 겁니다. 우리 오빠 기사님은 아시겠죠? 지금 저 밑에 새 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꽂아놨는데 지저분하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만 할게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부러지면은 물론 뭐 제 역할은 합니다. 게이지가. 그럼 이렇게 빼려면은 힘들어요. 또 끼우기도 힘들고. 그래야 엔진 오일을 가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해. 잘못 오면은 체크를 잘 해서 엔진 오일도 보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 오면 엔진 늘어 붙여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차주분들은 이걸 좀 구입을 해주세요. 이거 구입을 해주고 엔진 오일을 체크해라 뭘 해라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있어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부러져 있으면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주세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싸더라고. 10만원 이짝저짝 합니다. 이거 꼭 구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휠타를 교체하고 엔진 오일 교체하고 그럴 적에 그냥 뭐 교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접촉 부위라든지 또는 뭐 다른데 뭐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노즐이라든지 노즐 이게 다 가지고 빵꾸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그 접촉 부위 같은데 이런데 이제 고무도 끼워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어디 고무가 지금 끼워져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 안에는 끼워져 있어요. 이 안에는 끼워져 있는데 카메라가 대기가 좀 그렇고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 그리고 특히 우리 그 메인 그 호수라고 펌프에서 주행 펌프, 펌프가 두 개예요. 주행 펌프 또 바이브레다 펌프 거기서 나가는 호수. 이 호수가 이 두 개가 아니면은 뭐 지들끼리 꼬아져 있어요. 뱀처럼. 그러면 진동과 또는 어떤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달아요. 스크래치가 생겨갖고 터지는 순간 그 터지면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무 같은 걸 대주고 그리고 한 장비를 뭐 한 5년 저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장비를 수명을 4년으로 보른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전해레대라든지 뭐 냉각수라든지 뭐 팬벨트라든지 뭐 이런 거 수명을 4년으로 본다고 했어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뭐 고장나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체를 해줘야 돼요. 말이 깁니다. 자, 장비 밑으로 왔어요. 장비 밑으로 왔대. 이제 엔진 오일을 받으려면 이런 통이 준비가 돼 있어야죠. 이 뚜껑도 좀 있는 걸로 나중에 처리하기 좋게.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엔진 오일을 빼는 건데요. 연결된 겁니다. 이 캡을 열고 설명만 할게요. 캡을 열고 얘를 거기다 이제 코크죠. 얘는 코크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돌리면은 압을 주면은 쪼르륵 흘러내립니다. 엔진 오일이 쪼르륵 내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놔뒀지만 호스를 꽂아야겠죠. 꽂아가지고 쪼르륵 지금 그냥 막 여기는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빠지고 있습니다. 자, 장비로 올라갑니다. 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저 밑에는 지금 엔진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위에 올라와서 온을 시켜서 자, 시동을 한번 딱 걸어줍니다. 바로 꺼요. 시동을 걸고 똑딱 하는 사이에 바로 끄는 겁니다. 자, 다시 엔진 룸으로 왔어요. 그 시동을 뭐 잠깐 걸어주는 건 상관없어요. 이게 엔진 오일,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 오일 교체할 때 엔진을 가동을 한번 시켜주죠. 가지고 이제 엔진 오일이 따끈따끈하게 데펴가지고 엔진 오일을 대부분 다 그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서 엔진 오일 따뜻하게 엔진을 데피고 걸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게 엔진 오일 필터입니다. 엔진 오일을 빼면은 하나도 흘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 나사산만큼 엔진 여기 필터에 있는 엔진 오일 쭉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여 밑에 한 3cm까지는 2cm, 3cm까지는 엔진 오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뱅뱅 돌려서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 밑에서 엔진 오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시동을 한번 딱 걸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 걸고 시동 끄고 이제 식사로 가는 겁니다. 점심 식사로 갔다 와서 그 필터를 제거해서 교체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 엔진 오일 빠질 때까지 뭐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불경을 외우고 있다든지 그래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죠. 또 시간 내는 것도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 빠지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점심 먹고 와가지고 이제 필터 교체하고 보충을 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점심시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콘크리트 기계 타설은 점심 먹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바로 빼야 하잖아요. 양생이 되니까 바로 빼야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장비 올라가 시동을 하고 쭉 빼면은 잘못하면은 엔진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조심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죠. 언제 시간 내서 한다라는 것은 바빠요. 바빠. 뭐 일 끝나면 빨리 가서 뭐 그냥 소주에다가 맥주 말아서 먹기 바쁘지. 들죠? 저는 엔진 오일을 6리터짜리를 삽니다. 6리터 3개를 사죠. 그러면 6, 3, 7, 8, 18리터가 되잖아요. 대개 보니까 저기에 좀 한 15리터, 제가 봤더니 15리터, 16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2리터가 남잖아요. 2리터가 남으면 교체하고 2리터가 남으면은 가지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소모가 되면은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엔진 오일은 뭐 좋은 걸 써서 뭐 1년에 한 번 교체하고 그런 것보다는 뭐 지금 다 엔진 오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이 제가 알기로는 뭐 나오는 데는 몇 군데 안 된대요. 몇 군데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나오는 걸 사가지고 지들이 좀 이것저것 조금 첨가를 해서 뭐 설탕도 좀 넣고 달짝지근하게
또 고소하게 뭐 참기름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브랜드 마크 해가지고 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전동 칫솔 비싼 걸로 한 달에 한 번 이 닦는 거하고 일회용 칫솔로 매일 닦는 거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매일 닦는 게 좋겠죠. 그때 이것은 엔진 오일 매일 교체는 못 하고요. 자주 교체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작업했을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뭐 필터는 어디서 구입을 하냐면은 영등포 삼양사에서 구입을 하죠. 근데 뭐 저는 되도록이면은 정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장비는 5억짜리인데 뭐 비품을 쓰면 안 되겠죠. 자, 엔진 오일은 좋은 거 막 뭐 이름 있는 거 쓰는데 필터는 또 비품 쓰고 뭔가 맞지를 않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꼭 중요하진 않다. 엔진 오일 요즘 좋거든요. 다들 엔진 오일 뭐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뭐 꼭 뭐 브랜드만 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오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몇 군데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브랜드 달아갖고 파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설탕 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 설탕 치면 뭐 좋은 건가? 엔진에다가 설탕 부으면, 엔진 오일에다가 설탕 부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진 오일에다가 설탕 부으면은 그 설탕이 쪼리고 해갖고 나중에 젤리가 되면은, 엿이 되면은 엔진 멈추죠. 그래서 설탕이나 이런 거, 뭐 계란 이런 거 넣는 거 아닙니다. 자, 엔진 오일은 설명을 했고요. 연료 힐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연료 힐터는 우리가 연료 힐터 교체를 할 적에 엔진 오일 교체하는 식으로 뭐 잠그고 뭐 시동 걸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교체할 때 이걸 잠그고 밸브를 잠그고요. 이제 교체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뒤돌이키면 교체를 하세요.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 최소한 절반 이상은 돼야겠죠. 가득 채운 상태에서 교체를 하고,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교체를 하고요. 교체를 할 때 이거 풀르잖아요. 얘를 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일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얘는 아까 엔진 오일처럼 그렇게 시동을 뭐 켰다 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받쳐야죠. 받쳐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저는 그 6리터짜리 3개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6리터짜리 3개를 사가지고 여기를 절개를 하죠. 보충을 교체를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받치면서 얘를 풀어놓은 거죠. 그러면 일이 다 받아집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밑에다 받치는 거죠. 얘를 받치는 거 절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받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연료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다 따라요. 뚜루룩 따라. 이게 다 환경 오염입니다. 뚜루룩 따라가지고 저 밑으로 가서요. 밑으로 가기 전에 교체를 다 했으면은 여기 볼트를 풀러주고 여기를 풀러주고 해서 이 슈가렛 펌프, 플라이밍 펌프라고도 하고요, 슈가렛 펌프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펌프가 깔딱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쌍스럽게 뭐 딸딸이 친다 뭐 그렇게 얘기는 모르니까 슈가렛 펌프, 플라이밍 펌프 이걸 모르니까 그런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슈가렛 펌프질을 쭉쭉 해가지고 에어를 다 채웁니다. 얘가 먼저 차고요. 얘 차고 얘 차면은 잠가주고 얘 차면은 잠가주고 얘가 마지막으로 쫙 뿜을 때까지 슈가렛 펌프질을 해줘서 힘껏 압을 힘껏 받을 때 해준 다음에 엔진을 시동을 거는 거죠. 자, 엔진 오일을 다 받았습니다. 엔진을 받아갖고 지금 이제 뚜껑이 닫혀 있지만 제가 설명만 할게요. 지금 이제 얘는 지금 받았어요. 연료를 지금 받은 겁니다. 연료를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우리 PT병으로 깔때기 만들어갖고 이렇게 쭉 따릅니다.
쪼르륵 따라서, 그러면 다 따랐죠. 지금 얘는 보충용으로 좀 들어있어요, 엔진 오일이. 지금 제가 설명만 하는 겁니다.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죠. 지금 여기를 쪼르륵 따라가지고 뚜껑 딱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숨구멍이 있을 겁니다. 숨구멍을 깨끗이 닦아요. 깨끗이 닦고 청테이프로 딱 막습니다. 청테이프로 딱 막고, 청테이프에다가 폐유라고 매직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것을 현장에다 그냥 툭 던져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폐유 저장구가 있습니다. 폐유 저장구에 보면은 이제 열쇠가 채워져 있는데, 그 옆에다가 다소곳하게 보관해 놓으면은 나중에 관리자가 이것을 저장구에 넣는 거죠. 따르거나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현장에도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폐유 저것을 교체를 하고, 현장 그 다이크 위에다가 저 폐유하고 필터하고 그대로 올려놓은 업체가 있어요. 네, 그 업체 뭐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업체 내가 공개를 할 겁니다. 바닥은 거무대대하게 막 엔진 오일 그 흘린 상태에 있고, 그 폐유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폐유 저장고가 있어요. 이게 몰라서 그런 건지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손모가지가 그런 건지, 참 내가 정말로 이거 너무 했어요. 그래서 저런 거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계 탓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또는 다른 장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엔진 오일 받고 그냥 시동만 한번 싹 걸어주고 교체를 하면은 깔끔하게 누유 없이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주기장에서 하고 막 그러면은 막 짜증 내잖아요. 막 현장 가세. 또 현장 가서 오면은 또 우리 관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네,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조명등, 이게 굉장히 뭐 슬림하면서도 규격이 좀 큽니다. 커가지고 제가 이제 자석도 2개를 붙여서 하나가 감당을 못해, 이게 무게를. 근데 얘가 그렇게 좋습니다. 밟고 사용하기로. 이게 뭐 AS가 2년이라고 그래요. AS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AS 2년이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뭐 문제 생기면 교체를 해준답니다. 이게 우리 어선들 그 집어등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보면은 야간에 배 막 작업할 때 불 켜놓고 할 때 그게 사용하는 거랍니다. 이게 아주 밝고요, 고장도 안 나고요, 방수도 되고 그렇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차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엔진 전면인데 저 뒤에 부분, 제가 다음에는 뒤에 부분 저 물공부터 물공의 물공의 원리라든지 또는 뭐 다른 거 기타, 그리고 최소 한 1년에 300에서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꼭 보시고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슬림하죠. 슬림하고 크고, 그리고 얘는 빛을 그 주위를 밝게 하는 거죠. 다른 뭐랄까 LED 등이나 이런 것은 그냥 거기를 쏘거든요. 거기를 쏘는데 얘는 그 주위를 밝게 하는 겁니다. 그 원리부터 해가지고 제가 다시 차후에 이 조명등에 대해서 구입은 어디서 하고요,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뭐 물공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엔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주소 들은 얘기 참고, 그래서 또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